최근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독일산 링스 장갑차를 상대로 가격뿐만 아니라 정비성과 운영성, 성능 면에서 압도한다는 사실을 호주 정부에게 공개하자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레드백 장갑차의 강력한 성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자신감 있게 레드백 장갑차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인 AUSA 2022에서 한화디펜스가 참가해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와 K9 자주포를 당당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요. 이로써 K9 자주포와 함께 K21 레드백 장갑차까지 한국산 무기의 영미권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한화디펜스는 이미 레드백의 미국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뒀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산 무기 군사정보TV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꿈꾸는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최초로 오시코시와 협력하여 이미 참여에 확정지었죠.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화디펜스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인 전문 엔지니어들을 추가로 채용했는데요. 이번 초대박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용 차량 4,000대를 채우기 위한 프로젝트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선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유력해졌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하는 이유로 현대시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를 넘어설 다른 강대국들의 장갑차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89년에 개발된 일본산 89식 장갑 전투차와 중국산 94식 전투차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구식 장갑차이며 영국산 장갑차인 에이젝스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해 개발 좌초에 몰렸습니다. 러시아산 장갑차는 외교적인 문제로 미국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나마 한국산 레드백의 라이벌로 꼽혔던 독일의 링스 장갑차도 생산 라인 문제와 가격 문제로 호주 수주전을 포기할 정도로 불리해졌으니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의 군사매체에서 가장 흥분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한국산 무기인 게 분명한 사실인데요. 미국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차세대 장갑차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보다 컨소시엄을 통해 외국산 장갑차를 수입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우호국의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세계 경제력 순위 9위에 등극한 엄연한 강대국으로서 외교적 위상까지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이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다는 게 해외 무기 수출 조건에 굉장히 유리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상 최초로 체결된 한미 무기 공동 개발 협정은 미국의 신무기 사업에 한국이 동등하게 참가하며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무기 개발의 기술 지분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정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해 미군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군의 주요 무기, 설비를 둘러보고 공동으로 연구 개발이 가능한 주요 무기 체계 및 컴포넌트를 한국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1급 기밀로 숨겨졌지만 미국의 차세대 무기 프로젝트와 한국산 무기의 관계를 예측해봤을 때 정황상 레드백 장갑차의 미국 현지 생산과 관련된 협의인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파악되었는데요. 이처럼 레드백 장갑차가 먼저 호주 수출을 성공해 강력한 성능을 미국에게 증명해 보인다면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는 다른 국가들의 경쟁 수주를 단숨에 밀어내고 2022년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완전히 독점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0년 전 동유럽부터 시작해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되던 한국산 무기가 이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무기 시장을 가진 영미권의 미국과 호주, 영국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는 놀라운 상황에 직면한 것인데요. 당장 내년 호주군 이 레드백 장갑차를 확정하면 22조 원 규모의 호주군 방산 사업을 한국이 낙찰하게 되는 것은 물론 무려 60조 원이라는 초대박 규모의 미국이 꿈꾸던 차세대 장갑차 교체 사업에도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매우 유력해집니다. 미국 정부 측은 지금 당장 새로운 형태의 장갑차를 제작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고성능의 장갑차를 미국산 무기와 교환하거나 달러로 지불하는 방식의 빅딜을 고려하고 있죠.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기존 무기 시장을 타파하고 해외 수출길이 펼쳐지는 게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의 성능은 호주군이 원하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고 미국 측에서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레드백으로 개량되기 전부터 한국산 K-21 장갑차의 숨겨진 성능은 현재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브래들리 장갑차를 초격차 수준으로 넘어서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K9 자주포와 FA-50 공격기의 연속 판매 성공으로 인해 한국의 해외 무기 수출 증가 퍼센트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매년마다 30%씩 증가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무기 수출량 액수를 가볍게 능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명예를 돋보이고 최첨단 기술력으로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20년 만에 한국산 무기의 위상은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으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모조리 석권한다면 강대국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관무기 선진국에 당당하게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꼽는다면 2021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핵심 우방국의 무기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소식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자신감 있게 레드백 장갑차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시작했으며 미군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반대로 호주의 랜드포스 공개 후 호주 정부의 요구대로 곧바로 기관포 사격과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까지 호주군에 전달해 대한민국의 강력한 기관무기 기술력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되는 대전차 미사일은 유효 사거리가 8km에 이르는 미사일이며 2단 로켓 텐덤 방식의 성형 작약탄과 발사 후 망각 기능을 포함해 듀얼 광학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무장체계입니다.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 덕분에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적군의 전차를 공격하는 탱크킬러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수주 경쟁에서 독일산 장갑차보다 엄청나게 유리한 근본적인 장점은 레드백 포탑의 설계와 제작에 한국의 업체와 호주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이 선정될 경우 호주 현지에 생산 기지를 만들 예정인데 최근 호주군의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군의 K9 자주포가 당당히 수출에 선정됐기에 독일과는 달리 K9 자주포와 레드백이 생산 기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핵심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죠. 무기 수출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형성시켜 한국의 자주국방, 국산 기술력이 적용된 기관무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호주와 미국에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를 선정한다면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신뢰성을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은 새로운 한국산 무기를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퉈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